자, 도동문학교 1학년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수업과 관련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자, 수업에 앞서 원격 시간 전에 배부되었던 학습 프린트를 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작품은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육사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어요. 자, 이 작품 안에는 그 이육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신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문 낭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작품 전문을 우리 들어봤어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인 광야는요, 사전적 의미로는 텅 비고 넓은 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라는 공간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화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공간인지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화자는 과연 이 현재 상황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주목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자, 까마득한 날, 아득한 옛날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는 과거예요. 자, 까마득한 옛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대요. 하늘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는 그 높은 하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세상이 시작되던 것,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늘이 처음 열렸다. 이 공간인 광야가 새로 생겨나던, 그리고 천지개벽,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던 순간에 어디서 닭 우는 소리 들렸겠느냐?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닭 우는 소리는요, 그냥 닭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1년을 태초의 광야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년의 장면은요, 예전에, 그러니까 뭔가 시작되던 그 태초의 순간에 정적, 그러니까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겠죠. 이어서 2연입니다.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모든 산맥이 연모라는 건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산맥이 바다를 사랑하고 연모해서 휘달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면 산맥들이 막 생겨나는 거,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그 산맥들이 막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처음 생겼잖아요. 그리고 산맥들이 막 형성되는 그 과정을 바다를 연모했다라고 하면서 의인화시킨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보시면 휘달린대요. 막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립니까? 산맥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표현해 보자면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고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산맥들이 막 형성되는 그런 순간에도요. 차마 이곳이 어딥니까? 지금 화자가 서 있는 곳? 광야죠. 광야라는 공간을 범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광야라는 공간이 아주 신성한 공간이기에 산맥이 형성하던 그 순간에도 이곳마저는 침범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연에서 그리고 있는 장면은요,
넓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 산맥 속에 넓게 펼쳐진 광야의 모습이고요. 그 광야라는 공간이 가진 신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이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선생님이 광음의 뜻을 적어놨지요. 그래서 광음이라는 건 시간, 그리고 세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끊임없는 시간 동안에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졌대요.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을 마치 뭐가 피고 지겠습니까? 꽃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곳에 큰 강물이 길을 열었대요. 자, 여러분, 강물은요,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와 문명이요. 길을 열었다라는 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긴 세월을 지나 드디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3년에서는 역사와 문명의 시작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년에서 3년까지 살펴봤죠. 1년에서 3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광야,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광야라는 공간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신성한 공간이었으며 그곳에서 역사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연으로 왔어요. 지금 눈 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여러분 시간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언제입니까? 현재요. 자, 그 신성하고 무고한 역사를 지닌 광야예요. 지금은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눈이라는 시어의 속성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많은 시에서 봤지만 차가움. 그러니까 보통 눈이 내린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시련이나 고난으로 그려지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할 때가 있었죠. 지금 현재 광야도 그래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매화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홀로 피어있는 매화가 스스로의 향기를 내뿜고 있어요. 자, 매화는 어떤 꽃이냐면 여러분, 겨울에 펴요. 그러니까 추위를 이겨내고요. 눈을 뚫고 나와서 스스로의 향기를 퍼뜨리는 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군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매낭국죽 해서 사군자, 고고한 어떤 고결한 선비를 상징하는 꽃이었어요. 이 작품에서도 그 의미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내려서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매화 향기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눈을 뚫고 나오는 꽃이고 이겨내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매화 향기는 매화라는 거, 매화 향기라는 거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적 화자가 가진 시적 화자의 어떤 강인한 의지. 그래서 선생님 그거를 고고한 의지라고 표현할 거고요. 혹은 이 어려움 속에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강한 의지와 강인한 기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자인 내라고 돼 있죠? 이거 화자예요. 자, 화자는요, 이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광야에다가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노래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의 씨, 어떤 노래겠어요? 내 이상을 실현하고 희망에 관한 노래의 씨앗을 뿌려요. 그럼 그 씨는 언젠간 자라나겠죠. 자, 보시면 표현 특징 볼게요. 뿌려라 라는 의미로 끝나고 있습니다. 종결어미를 보시면요, 명령형 종결어미예요. 자, 사용한 이유 뭡니까? 명령한다는 건 좀 뭔가 의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가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굽히지 않고 내 어떤 이상과 내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가 마지막 행에 드러나 있는 거죠. 마지막 행은 지금 우리가 사실 이육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여전히 씨를 뿌려나가면서 나를 희생할 거야 라는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연은요, 암담한 상황, 눈 내리는 광야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씨를 뿌려가며 미래를 꿈꾸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우연입니다. 자,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천고의 뒤라고 해요. 천고라고 하는 건 밑에 써놨죠? 아주 오랜 세월 뒤. 자, 이 화자가 이 앞전에 뭐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었죠. 그럼 그 씨앗이 미래엔 자라날 거 아닙니까? 천고의 뒤라는 건 미래. 그래서 그 어느 날, 이제 다가올 그 어느 날 이곳에 누가 옵니까?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대요. 초인이라는 것도 밑에 뜻을 적어놨죠.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백마를, 근데 이 사람이 뭘 타고 와? 백마. 자, 여러분, 백마는 되게 귀한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하얀 말. 자, 그래서 이 초인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 그리고 언젠간 올 기다림의 대상이고 화자가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어떤 미래, 이 광야를 살아갈 누군가, 미래의 주인공들이겠지. 그 누군가가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목 놓아 부르겠습니까? 사연에서 화자가 뭘 심었죠? 노래의 씨앗을 심었죠.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다가 노래의 씨를, 그러니까 노래를 이 광야에서 마음껏 노래 부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화자가 가진 어떤 미래의 소망.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언젠가 그 미래에 이곳에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있어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해. 무엇에 대한 노래겠습니까? 당연히 뭐 광복에 대한 노래겠죠. 그래서 우연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본문을 학습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학습활동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광야의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본 내용들을 연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있는 학습지 본문 아래 보시면 내용 정리되어 있죠? 그 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뭐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냐면 광야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광야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 두 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여러분 제시가 돼 있어요. 시간을 알 수 있는 표현 까마득한 날, 그쵸? 아주 옛날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이 처음 열렸죠.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그쵸? 자, 2년 보시면 여러분 시간과 관련이 있을 때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맥들이 형성되던 뻗어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산맥들이 시간상으로는 휘달릴 때도 자, 그때도 여러분 광야는 어땠습니까? 그 산맥들이 침범하지 못했잖아. 차마 이곳은 아무리 이렇게 막 바다를 연모해 달려나가더라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넓은 공간 그대로를 유지한 채로 신성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침범하지 못함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그럼 3년에선 시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 뭐 있었습니까? 네, 나오죠. 끊임없는 광음. 광음이라는 건 시간과 세월을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끊임없는 세월이 지났고요. 긴 시간이 지나 표현 그대로 끊임없는 광음의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큰 강물, 우리의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으로 오면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거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그쵸? 지금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광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눈이 내리고 있죠. 눈이 내리고요. 눈이 내린다는 건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 아직 광야에는 홀로 매화 향기가 아득히 나고 있지요. 자, 6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 그쵸? 그리고 천고의 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미래의 어느 날. 자, 광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죠? 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인이 이곳에 백마를 타고 올 거야 라고 하고 있고요. 타고 와서 목 놓아 마음껏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게 우리 시 전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이 시 광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정리한 이 표를 가지고 다시 선생님이 본문을 한번 띄워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정리를 해본 결과 광야,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광야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화자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을 선생님이 연별로 시간대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1년에서 3년까지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얘는 광야의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4연으로 또 하나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연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1년에서 3년은 과거 광야의 모습, 그리고 4연은 현재 광야의 모습, 그리고 5연은 미래 광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럼 결론상 광야라는 시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펼치고 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반복했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학습지 뒷장으로 넘어오세요. 자, 이번엔 우리는요.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라는 건 시인과 화자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육사의 시가 그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좀 이해하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작품을 통해 하고 싶었을까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육사의 삶을 소개한 짧은 글이 있는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육사는 국운이 기울던 1904년에 태어났고요. 안타깝게도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 일제의 북경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 어려서는 유학자인 할아버지 아래에서 공부를 했고요. 커서는 항일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육사는 필명에 가까운데요. 만 23세 때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물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때 처음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수임 번호, 그러니까 재수번호라고 말하는 거죠. 옥에 갇힌 사람이 받는 그 번호가 264번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 육사가 이 번호에서, 그러니까 이 비롯되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요. 이육사의 삶을 두 줄로 정리해보자면 일제의 식민지가 된 현실에 맞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작품 안에 담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내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이 작품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육사의 삶을 조금 고려해서 이 사람의 삶의 가치가 작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 학습지에 제시된 3번 말고 더 내려와서 4번을 좀 먼저 같이 해볼게요. 이 이육사의 삶과 좀 연관지어서 작품을 이해해 주세요. 자, 4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적 상황 기억하시죠? 현재 우리 광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눈이 내렸습니다. 선생님 눈 얘기했죠? 눈이 의미하는 건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풀어헤쳐 볼게요. 얘를 당시의 어떤 이육사의 삶의 모습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민족이 사는 터전이잖아요. 광야가. 그러면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어요. 자, 그 안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요. 눈이 내리지만 그래도 나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그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뿌리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언젠가 이곳에 올 초인으로 하여금 그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드러난 태도를 보시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눈이 내린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미래를 위해 노래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족이 독립했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좀 올라와 보시지요. 자, 위로 올라와서요, 여러분 시어와 식구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미 상징적인 의미는 놔뒀고요. 여러분이 이거에 해당하는 시어, 식구를 찾아보라고 뚫어놨거든요. 화면 잠깐 멈추시고 아까 봤던 본문들 보면서 본인이 직접 찾은 다음에 다시 답을 맞추면 훨씬 더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답을 맞춰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광야가 그러한 의미를 가진 시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썼지만 광야라는 건 좀 더 추가해보자면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 혹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그렇죠? 우리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고의 뒤에 초인이 찾아와서 노래를 부를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위로 가볼게요. 민족의 역사를 이어나갈 공간인 거죠. 앞서 말한 요 펼쳐지는 공간과 의미가 좀 비슷하죠? 민족의 역사를 이어나갈 공간이기도 합니다. 되셨죠? 같이 한번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작품 안에서 시간적 배경이 겨울임을 의미하고요.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한 이 시어는 무엇입니까? 네, 눈이었습니다. 자, 이 눈이 내리는 암담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 네, 매화향기였지요. 그러면 여러분 뭘 아실 수 있을까요? 눈과 매화향기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라는 것도 한 가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가봅시다. 미래의 결실을 위해, 청고의 뒤에 그 위를 위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고난 중에도 씨를 뿌리는 자세,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 화자의 자기 희생적 헌신을 상징하는 것, 바로 어떤 식구입니까? 얘는 시어라기보다는 식구죠? 가난한 노래의 시가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광복을 노래하고,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거고요. 그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줄 지도자 혹은 이 삶의 터전에서 역사를 이어나갈 우리의 주인공들,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용어는 뭘까요? 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초인. 자, 그래서 여러분의 빈칸에 답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통해서 작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갈래는 많이 봤던 거라 넘어가 볼게요. 성격 보시면요, 의지적이고 저항적이에요.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가 그러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양한 상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화자가 보이고 있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보시면요, 조국의 광복, 그리고 민족이 가진 이상을 실현하겠다 하는 의지와 간절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첫 번째, 독백적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화자가 혼자서 유유히 본인의 내적 신념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 광야라는 공간을 보시면요, 아주 넓고 쭉 펼쳐진 탁 트인 광활한 공간,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유구한 시간을 잘 조화시켜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눈과 매화는 어떤 의미?
대조되는 시여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는요, 이 광야의 아득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 우리 민족이 닥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광야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작품 설명을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선생님 설명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생했어요.